6일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인물 경쟁력을 검증하는 대담 시간 진행을 맡은 김상기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장직에 도전장을 던진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맡아줄 TJB 이은지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목표는 우리 후보자님이 편안하게 많은 말씀하시고 또 유권자분들의 그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들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저 세종시장직에 도전을 하시게 된 그 출사표를 한 말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한 1분 정도 짧고 굵게 또 인상에 남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조상호입니다. 세종시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행정 수도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성원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하는 문제도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종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스마트한 행정 수도를 저는 이번 선거에 슬로건으로 걸었습니다. 젊은 도전자 조상호가 세종시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사표 잘 들었는데요. 예. 벌써부터 핵심 단어들이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대담을 진행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동안 조 후보님이 어떤 길을 걸어 오셨는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후보자 소개. 나는 이런 일꾼이다. 네, 소개해드릴게요. 성명 조상호, 1970년 9월생, 만 51세, 주소 세종시 지편동, 직업 정당인, 학력 건국대 충주캠퍼스 행정학사,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 재단법인 광장 연구실장, 국회의원 이해찬 보좌관, 세종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세종시 정무부시장 경제부시장,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대통령선거 공동선거 대책위원장, 선거 이력 없음, 전과 기록 없음, 시장 출마 선언 3월 22일. 네,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력이 많으신데 선거 이력은 한 번도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참 많은 선거를 네. 치렀죠. 네, 근데 그래요, 다만 진짜. 재선거를 치르는 건 처음입니다. 아, 제가 세종시에서만 2012년 초대 국회의원 선거, 네. 그리고 16년 총선, 그리고 2014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책과 기획 이런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그럼 정말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뭐 선거에 도움이 되셨는데 지금 처음 이제 선거를 치르시는데 네, 느낌 각오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아, 역시 네. 직접 자기 힘으로 해보지 않고는 우리가 지켜보는 것하고는 참 많이 다릅니다. 예. 네. 네, 매일매일 배우고 있는데 역시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세종시가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활기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소감 말씀하시는데 젊은 후보자라고 말씀을 네. 하셔서 제가 네. 왜 젊은 후보자인가 싶었더니 이제 프로필에 보니까 아니, 70년생으로 돼 있으시네요. 네, 네. 네. 제가 70년 개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여야에서 도전하는 유력 후보님들은 네. 대개 50년대 초중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후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저를 보시는 분들은 과연 그런가 약간 궁금해하시죠. 아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러면 그 우리 세종 시민들이 젊은 후보라는 걸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중요한 부분을 콕 집어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민분들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뭐 젊은 예비 후보님이시지만 그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공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 대표 공약 집중 탐구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걸 준비해봤어요. 네, 먼저 첫 번째 알아보도록 할게요.
헌법 개정으로 행정수도 완성. 어떤 이야기인가요, 후보자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립하는 거는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도 합의가 됐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위상은 이제 완전히 갖췄는데 역시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는 결국은 헌법에 행정수도 조항을 신설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나 아니면 그런 위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수도로 발전하자. 네. 그게 결국은 헌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네. 헌법 개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쵸. 절차도 복잡하고 좀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꼭 이게 헌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좀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말씀드리면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헌법 개정안을 냈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0년, 87년에 헌법을 개정한 이후 한 번도 안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국민들이나 헌법을 한번 바꿀 때는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제 전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많은 선진국들은 그때 중요한 선거마다 합의가 된 조항들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이견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예를 들면 다음 총선 때 개편을 하고 또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문제도 지금 거의 다 합의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헌법이라는 거는 쉽게 고치면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이.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불행한 역사죠. 그 이전에 헌법 개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됐다기보다는 정권을 잡고 있던 분들의 의사가 반영됐던 경험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제 민주사회가 됐으니까 국민들의 수준을 믿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가능성이 있어서 이 네. 부분들은 꼭 해야 된다. 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공약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 골든 브릿지 프로젝트 추진. 골든 브릿지요? 뭔가 세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브릿지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네. 한국 사회 또는 우리 세종 시민께 꼭 약속드리고 싶은 공약이 청년의 일자리와 교육, 주거 문제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안을 찾자. 그래서 네네. 저는 청년들의 삶을 뭐랄까요, 이제 태어나서 배우고 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는 과정을 네. 다리처럼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골든 브릿지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청년을 어떻게 보면은 대표를 한다고 예. 치면 네. 아 진짜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과정이 정말 힘든데 다리를 놓아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다리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계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어떨까 네. 싶어요. 근데 공약의 이제 첫째 핵심은 2030년 세종시가 완성될 때까지 행정 수도 관련한 일자리 5만 개, 그리고 전략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 5만 개, 그리고 첨단 제조업 일자리 5만 개, 총 15만 개의 네.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게 중요한 과제고요.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 가급적 우리 시에서 태어나서 배우고 자란 청년들,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 삶의 진로를 모색하는 주 청년들이 세종시에서 올 수 있도록 좀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주고요. 제가 세종 시민의 집이라는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는데 청년들에게 10년 정도 임대 아파트로 살다가 이 10년 이후에는 쉽게 말해서 우선 분양권을 받아서 한 24평형, 59제곱미터 정도의 주거를 마련하는 그런 세 가지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낙에 또 이 기획 쪽에 일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는 흔적이 느껴지는데 이게 결국은 근데 보면 이런 모든 것들 예산, 돈하고 그렇죠.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돈은 어떻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제가 굳이 도전하는 이유가 네네.
앞에 15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게 제가 혼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 시가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고 지금 국토부에 계획을 낸 거엔 18,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이미 보고를 한 겁니다. 아. 그리고 저희 5-1 생활권의 스마트시티에 예, 그렇죠. 주관사를 맡은 기업에서는 700개 기업에 15,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들은 또 아마 우리 TJB도 포함이 되실 텐데 저희가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을 만들면서 많은 언론 방송사들이 세종시로 이전하시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게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한 2만 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리더가 책임을 지고 네네. 약속한 걸 지키자. 네. 그리고 이건 기업 투자니까 이 자체는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니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제가 시민의 집은 저는 공적 자금이 아니라 별도의 펀드를 모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0가구 정도 시범 사업 하는데 읍면 지역에 건축을 하면 아마 한 2천억 정도만 비용이 저희가 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펀드를 이자율을 한 2.8%에서 3.1% 정도를 제공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 네. 더구나 이제 자치단체에서 하는 펀딩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많은. 좀 믿고서 맡길 네,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청년의 그 대표원 입장으로서 제발 또 이런 공약이 잘 실천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공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문화벨트 조성. 네. 문화벨트라고 하면은 문화적 인프라를 좀 늘리신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좀 긴 과일처럼 생겼는데요. 네, 예. 근데 세종시의 지금 중심인 신도시는 대전 쪽에 아주 밑에 쪽에 있고요. 네네. 원도시민 조치원은 가운데 있고 세종시 전체 면적은 상당히 큽니다. 예, 예. 근데 아직 저희가 이제 건설 중인 도시다 보니까 시민들이 누릴 만한 문화적인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에 없던 그런 문화적 기반을 좀 갖춰야 된다.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5개 국립박물관 단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박물관만 있고 지금 미술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적인 수준의 국내나 국외 미술관의 분원을 설치하는 것을 좀 기획을 했고요. 네네. 또 대평동이라는 이제 강남에 현재는 종합운동장이 설계가 돼 있는데 그렇죠. 저는 종합운동장은 신도시하고 읍면 지역 경계 어딘가로 이전을 하고 저는 K-팝 상선을 공연도 할 수 있는 돔구장을 설립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 세종시 인구가 38만이니까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말씀하시지만 세종시가 원래 전국에서 2시간에 다 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실제 완공되는 데까지 거의 5년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치면 지금부터 좀 준비할 일이다. 그리고 시민들께 좀 송구한 게 저희 세종시의 중심 상권지대가 이제 나성동이라는 네. 데인데요. 거기에 어반 아트리움이라는 우리 도시를 상징하는 중심 상권이 있는데 아직도 공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외 갤러리, 네. 이 화랑들의 세종점을 좀 많이 유치를 해서 네. 저희 세종시 도심 내에 직선으로 1km 정도 되는 도시 상징광장이라는 예, 예, 공간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트 페어를 열 수 있는 아트 로드를 좀 만들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문화 벨트가 돼가지고 저희 시민들도 일상적으로 문화를 좀 즐기고 또 대전 시민이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시민들도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런 좋은 문화적인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이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그 출사표 말씀하실 때 잠깐 나왔지만 네. 이 도시가 성장하면서 문화적인 기반이 없으면 결국 더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리 그 부분들을 준비하신다는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공약을 만들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상의를 해보면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청년들이 수도권에서 누리는 문화적 문화적인 기회 때문에 네네. 서울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서울만 부러워할 게 아니라 네. 저희 충청권이 힘을 합쳐서
그런 문화적 기반을 만드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진짜 단적인 예로 뭐 BTS 워낙 유명한데 뭐 그쪽 돔구장에서 공연하고 올림픽 공원에서 이제 공연도 하고 이런데 이제 이게 세종으로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니까 네. 또 많은 분들이 와닿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공약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착공이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네, 어떠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저희 대전 시민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많죠. 세종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또 충북도 이 철도 연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십니다. 네네. 근데 오늘 좀 수도권하고 비교를 많이 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대전, 세종, 충남북이 결국은 하나의 메가시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론 제가 오늘 주로 많이 말씀드리는 이제 경제나 문화적인 협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통으로 네, 편리하게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권역을 만드는 게 예. 중요하고 이미 국토부에서 이 철도망을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네. 발표를 했고요. 있죠. 네, 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긍정적으로, 입장을 예. 밝히셨거든요. 저희 민주당에서 원래 또 제안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이미 하기로 다 합의가 됐으면 여러 절차가 또 필요하고 또 비용 분석도 하지만 좀 과감하게 국책 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좀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안도 다 나와 있지만 네. 그걸 빨리 하자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더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된 부분이니까 이왕이면 빨리 해서 네. 좀 저 시민들의 좀 편리와. 편화에 또 도움을 주자 이런 네. 취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메가시티나 이런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왕래가 좀 쉬워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공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추가 설립이라고 하셨네요. 역시나 좀 인프라 구성에 많이 좀 힘쓰시는 느낌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신생 도시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가 갖춰야 될 중요한 인프라들이 아직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시에는 우리 충남대병원 하나 정도가 이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아직 그 병원 의료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한 게 많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 신도시의 5-2 생활권이 바이오 헬스 부분 좀 특화된 신도시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어느 한 형태의 병원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행정 수도고 또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으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꼈듯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새로운 형태의 기관을 설립할 때 행정수도에 설치하고 전국에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이면은 저희 세종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되고 또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생각이 있고요. 또 여야에서 다들 약간 취지는 다르지만 비슷한 형태의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아마 합의가 잘 될 걸로 기대하고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근데 뭐 좀 작은 얘기는 하지만 종합병원 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사실은 충대병원만 현재는 와 있지만 그 과정도 사실은 그 병원 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가질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부처하고 어떤 논리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느냐인데요. 지금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중앙부처가 아주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모여는 있지만 그 절차나 제도가 너무 엄격하고 규정화돼 있다. 그러니까 인구 38만의 세종시라고 얘기하면 충남대병원으로 예, 맞습니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라고 생각하면 행정수도를 인구를 보고 행정수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이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게 네, 좋겠다. 이 맞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앞으로 그 넘어야 될 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후보자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조상 후보님의 5대 대표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뭐 문화부터 교통, 공공기관, 뭐 인프라 구성이 많이 힘쓰시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이제 후보자님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OX로 알아보는 후보자의 가치관. 나는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본다.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O, X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3초의 시간 뒤에 드시면 됩니다. 네, 세종시 부동산 가격의 불안전성은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하나, 둘, 셋. X라고 답을 하셨네요. 예. 불가피한 현상은 아니다. 네. 뭐 그런 측면이 완전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세종시는 200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30년까지 가는 아주 초장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주거 공급을 20년 이상을 두고 설계를 했으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해는 한 7,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해는 그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한 3,000세대 정도 공급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이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가 있는데 기존에 그 정해져 있는 그 계획대로 그냥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았던 문제가 있죠. 그리고 뭐 당연히 국책 사업이기도 하고 신도시 건설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세종시는 신도시와 읍면 지역이 같이 있는 곳인데 그동안에는 읍면 지역의 넓은 그 공간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정지 네. 위주로 개발을 네.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가격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심리적 요인도 많은데 그렇죠. 세종시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던 측면이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어 가능하고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능동적이면? 들리네요. 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뭐 약간 아까 말씀하신 거에 좀 이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읍면 지역 간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은 네. 심각한 수준이다. 수준이다. 하나, 둘, 셋. 셋. 오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행정수도를 공약할 때는 신도시 행정수도를 공약을 한 거죠. 그리고 현재 행복도시 건설청이라는 국가기관이 건설하고 있는 곳도 신도시입니다. 네, 예. 근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수정안 파동이 나면서 지금의 세종시 전체가 세종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신도시에 대한 투자만 집중되고 있으니까 읍면 지역과의 이제 격차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네. 또 하나는 좀 아쉽지만 그 시차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하고 저희 조치원 사이에 국가산업단지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임기 중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문제를 이제 끝내고 아마 올해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준비가 끝나면 완공되는 건 202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8,000명 정도 일하는 첨단 제조업 단지고 아마 대기업 전용 단지로 굉장히 각광은 받을 텐데 네, 네.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읍면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세종시의 모태였고 세종시가 그 탄생하도록 지원한 분들인데 신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네. 문화적 아니면 그 도시적 환경하고 읍면 지역의 발전한 속도가 좀 갭이 크다라고 크다. 느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네, 네. 제가 이제 문화 분야 공약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조치원에 소극장과 전문 공연장에 있는 그 청춘 소극장 거리를 만들겠다. 근데 이거는 네. 예산보다는 좀 기획이 더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물 하나 인수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데도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제 공약에는
조치원 왕성길에 4개 소극장과 3개 전문 공연장을 상설로 운영하겠다. 근데 우리 네. 저 후보님 죄송한데 네. OX를 하는데 거기에 본인의 공약 내용까지 계속 넣어 가시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본인의 구체적인. PR을 잘 하시고 있는데 굉장히 뭐 무슨 얘기만 나와도 굉장히 더구나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하니까 이게 빠져들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에 지금 자를 수가 예. 없을 게 이렇게 저희도 그냥 생각을 심각한 수준이다 아니다만 들으려고 했는데 심각한 수준이어서 나는 이걸 하겠다까지 말씀하시니까 신사들의 소극장들까지. 와.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다음을 진행해 그래, 주시죠. 네, 진행이 됐네요.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신을 잘 차려야겠어요. 네, 공직 사회가 원활히 기능을 하려면 자율성보다는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하다. 자, 하나, 둘, 셋. X. 아니다라고 네. 말씀하셨네요. 네. 근데 X라기보다는 세모에 가까운 답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공직사회의 자율성하고 리더의 리더십. 역량 네. 말씀하셨는데 결국 원팀이죠. 예. 원팀인데 다만 조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쉽게 말하면 리더는 방향성을 네.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죠. 대신에 일의 책임을 또 리더가 져줘야 져줘야 됩니다. 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다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때 공은 위로 올라가고 맞아요. 책임은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 저라도 적극적으로 일하기가 어렵죠. 일하기 싫죠. 일하기 네. 싫죠. 그러니까 리더는 물론 꼼꼼한 성격일 수도 있고 과감한 성격일 수도 있지만 리더가 제시한 방향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좀 주변에 명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좀 약간 당연히 답이 좀 그려지는 느낌인데 세종시의 기능이 커지는 것이 곧 국가 균형 발전이다. 자, 하나, 둘, 셋.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세종시 특별법이나 관련 법조문에 보시면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종시를 만든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모든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설립 목적이 있는 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째로는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공 행정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전체가 세종시로 이전을 해와야 되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겪고 있듯이 청년들이 서울로만 몰리는 현상을 극복하려면 행정 수도에 그런 교육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언론 방송 기능이 같이 모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말씀하시지 말라 그러셨죠. 아니요. 조금은 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세종시가 그런 행정 수도로 온전하게 성장을 해야 대전이나 충북 그리고 요즘은 오송도 하나의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가 커지면서 주변 지역에서 좀 아쉬워하는 네. 문제도 많지만 주변에 어쨌든 코로나19 시대에도 관광 산업이 어느 정도 유지됐던 거는 세종시의 젊은 인구들이 주변 지역을 많이 맞다, 찾았던 맞다. 효과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그러면 근데 세종시만 막 혼자서 커지다 보면 오히려 이게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또 다른 도시들도 다 그럴 수 커져야죠. 있네요. 네네. 세종시만 키우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메가시티 논의가 재작년쯤부터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공론화됐는데요. 약간 늦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10년에서 20년 전 그때쯤에는 지금 정도의 문제의식이 있었으면은 사회가 약간 더 역동적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세를 해서라도 세종시의 도시 기반 확충과 시민 복지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 자, 준비하시에요. 네,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의외의 답을 내신 것 같은데. 근데 증세를 왜 오히려 안 하면?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께
조금 여쭙고 싶은 게 네. 사실은 긴장되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광역 정부라도 지방 정부가 그 별도로 세액을 조정할 만한 권한이 없거든요. 네. 근데 첫째는 그가 현실적으로 세종시가 증세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못하다. 네. 두 번째는 시민들을 위한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민간 투자다. 그래서 어떻게 민간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첫째고, 네, 네. 다만 그때 이제 마중물로 저희 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시에 좀 독특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저희 세종시 건설의 책임은 이제 행복도시 건설청이 맡고 있지만 사업 시행자는 LH가 맡고 있어요. 근데 LH가 개발 부담금이라는 이익을 나중에 저희 시에 이제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 공약은 그 돈이 상당한 규모가 되는데 사전에 좀 저희 시로 줘서 그게 한 번에 주도록 돼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 시는 이제 단계별로 정산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규정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 LH 쪽에서는 한 번에 정산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개발이 다 서로 끝난 다음에. 근데 네. 어차피 그 돈이 어디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필요할 때, 그러니까 세종시에 세계적인 미술관을 짓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돔구장을 짓거나 또 아니면은 저희가 대학 부지를 개발할 때, 그러니까 이런 도시 성장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하고 행복청 LH가 합의를 해서 추진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겠고 빠르겠다 생각하고 우리 있습니다. 예비 후보님 이렇게 그 좋은 공약을 낼 수 있는 바탕에는 어쩌면은 그런 그 포석임이 깔려 있었네요. 그 LH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정적인 그 지원이 있다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계신 것 같으네요. 사실 저로서는 퇴임하기 전날까지 이 세 가지 세 기관이 합의를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다가 제가 퇴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하면 네. 전 당연히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하려고 할 거고, 이거는 누구도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많은 이익이 나는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OX 시간을 마련해서 이제 후보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하셨던 일을 바탕으로 그 어떤 후보자님보다 되게 구체적인 공약을 또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또 후보자님의 생각을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은요, 후보자가 꿈꾸는 지역의 미래, 내가 꿈꾸는 우리 지역은 시간인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이제 제어와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의 키워드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키워드를 말씀하시고 이제 또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생각하는 지역 경제는? 교육이 산업을 만든다. 교육이 산업을 만든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게 실현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저희 세종시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충북도 그렇고요. 저희가 청년들이 많이 머물고 안정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새로운 산업 그리고 발전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려면 저는 교육에 투자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쉽지만 좋은 교육은 다 서울에서 있다라는 전제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정도 비용을 저희 관내 대학에 투자를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좀 자신감은 네. 이제는 워낙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우수해서 서울에 교수로 가는 분들이나 좀 멀리 있는 지방에 가는 교수님들이나 실제 그분들 자질이나 능력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나 투자의 차이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적 자원에 대해서 잘 투자를 하면 우리가 바로 글로벌 대학을 만들 수 있고 그 대학에서 나온 기술이 결국 지역 산업을 만들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지역에 계신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네.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은 이 부분들에 가장 관심이 많을 텐데 많죠. 혹시 거기를 겨냥한 말씀은 아니신가요? 당연히 그 세대를 그렇고요. 겨냥해서. 그래서 제가 네.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이 점진적 과격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네. 저는
물론 세종시에 현재는 고려대, 홍익대, 영상대 대학이 세 개밖에 없어요. 2024년이 되어야 이제 공동 캠퍼스가 열리는데 현 단계에서 저는 우리 관내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 세종시의 7대 전략산업이라면 네. 저는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기존의 어떤 공약보다 그 투자 비율은 굉장히 높긴 한데요. 네, 네. 잘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시도를 하지 않고 과연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 한번 많은 후보자님들이나 아니면 시민들께 저 스스로가 한번 여쭙고 싶은 말씀입니다. 물론 뭐 그 부분도 저 재정적인 부분은 다 머릿속에 다 있으실 있으시겠죠. 것 같아요. 네, 저 설명은 제가 안 드릴 저 네. 부탁은 안 아니, 드리지만 원하시면 제가 아니, 자세하게 그러니까 다 말씀드리려고. 머릿속에 다 계실 있어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요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주민자치와 소통은 섬세한 운영? 섬세한 운영이다. 네, 네. 섬세한 운영이다. 그렇게 대답하신 어떤 취지가 좀 있으신지. 저는 오늘 그 답변을 한마디로 하는 줄을 몰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주민자치와 소통으로 생각해보면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예, 예. 그 마을의 예산이나 마을의 계획 그리고 마을 행사 같은 거를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아마 저희가 주민자치 참여율이나 이런 건 가장 앞서고 있을 텐데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대표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시민들이 그냥 특별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표로 참여하시다 그쵸. 보면 이게 예산과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그 일을 원활하게 하시기가 되게 그쵸.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거는 통상 주민자치회가 예를 들면 30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한 3분의 1씩 계속 뽑아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한 1년이나 2년 해본 분 그렇죠. 그리고 처음 오신 분 그래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경험이 있는 분과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잘 더 어울려서. 일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 한 번에 새로운 분들이 오면 예. 임기가 아마 2년일 텐데 2년 차쯤 되셨을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시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 뽑을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네. 뽑는 방식이 있어서 저희도 좀 더 세심하게 운영하면 주민 소통이 아주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섬세하게 이런 섬세하게. 주민자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좀 안정도 기하고 네. 이것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중앙 정부와의 관계는 이 키워드나 한 문장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에서 협약으로. 공모에서 협약으로. 협약으로. 예. 바뀌어야 된다는 취지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번 대선 때 여야 후보님들께 사실은 직접 전하고 싶을 정도의 저로서는 문제 의식이 좀 깊은 건데요. 네, 네.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릴 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어도 지금 공직사회가 이 절차나 제도 예, 맞습니다. 이걸 아주 촘촘하게 만들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 이제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라고 말씀드릴까 대전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 추진을 할 때 네. 대개 17개 시도에 공모를 예, 해요. 맞죠. 대개 공모를 하면 17개 시도는 그게 보통 국가가 한 50%나 60% 그리고 매칭해서. 시도가 이제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이 굉장히 탐나는 사업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17개 시도가 다 비용을 들여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경쟁을 해서 결국은 누군가 하나가 되는 거죠. 예. 적은 수의 숫자만 나머지 시도는 하나는 비용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상실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른바 합리적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면 인프라가 우수한 쪽, 수도권이 점수가 그럴 높을 수밖에 수밖에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없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당선인께 한 가지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린다면 중앙정부하고 특히 17개 광역정부는
기존의 공모 시스템에서 협약 시스템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도 발표를 했는데 세종시는 원래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짓도록 합의가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당초 계획은 한 3,500억 정도 소요되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없고요. 네. 근데 38만 그때 처음에 논의할 때는 10만 도시였으니까 10만 도시에 3,500억이 드는 그런 대규모 시설을 짓는다는 게 네. 기재부 입장에서는 말이 안 통과하기가 되죠. 어려운 거죠. 말이 안 근데 발상을 바꿔서 세종시가 문화산업을 하나 일으키려고 할 때 하나의 사업만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제대로 그것도 지원해 네. 주는. 그러면 대신에 지방 정부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중앙 정부가 컨설턴트가 돼서 평소에 이런 사업들을 해봤더니 잘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세종시는 주변 지역하고 봤을 때 지금 대전이나 청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좀 조율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사업을 하나씩 만들면 쓰는 돈은 비슷하거든요. 쓰는 돈은 비슷한데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공모에서 이제는 협약, 그러니까 서로 신뢰를 갖고 협약을. 파트너십을 좀 네.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협약으로 하게 되면 정치력 싸움이 또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 있으신 모양인데. 행정 수도고 그걸 결정하는 분들이 어디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만 해도 제가 보면 경쟁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뭐 안 되면 우리는 저 행정수도인데 줄래 안 줄래 뭐 이렇게 해도 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네. 누가 부당하게 더 큰 파일을 갖고 작은 파일을 갖는 게 아니라 예. 각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그 지역에 맞도록 네. 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말자 이런 예, 예. 말씀입니다. 예, 취지에는 공감하고 네, 이제 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면서 시간이 참 많이 갔습니다. 이제 그러게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오늘 뭐 어쨌든 길다면 길고 짧다면 네. 짧은 시간 이렇게 해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부모님? 예.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아직도 떨리고 있습니다. 근데 떨리는 모습이 이 정도 아니, 네. 도저히 믿기지가 믿을 수 없어요. 없는 그런 발언이신데. 네, 오늘 뭐 두 분 덕분에 저로서는 우리 시민들께 제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고요. 네. 또 어쨌든 이런 방송 출연을 하게 돼서 앞으로 더 잘 준비하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많은 유권자분들 그리고 우리 세종 시민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각오를 좀 들어볼 시간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좀 부탁을 드렸어요. 성함으로 이제 왜 조상호여야 하는가를 삼행시로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네, 한번 제가 운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세종시 상, 상심한 청년들에게 호. 호랑이의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와, 딱 이게 시기적으로 시기적절한. 근데 제가 여기서 항상 제가 드디어 제 역할을 할 차례가 왔어요. 제가 오늘 후보자님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예, 그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네. 그 보니까 보니까 오늘도 좀 지금까지는 세종시가 좀 조용했는데 이제 복작복작하게 만들겠다. 네, 네. 특히 그 젊은 청년들. 젊은 청년들로.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두 번째 공약의 제목이 컬러풀한 세종입니다. 좀 시끌벅적하고 좀 이게 청년들이 뛰놀 수 있는 그런 예.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후보자님의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마지막 이 삼행시까지 들어보면서 핵심 키워드를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키워드로 즉석에서 한번 삼행시를 가도록 할 텐데 제가 젊음을 할까 하다가 젊이 너무 어려워서 청년으로 하겠습니다. 네, 청년을 딱 통해서 나왔네요. 네, 딱 이 후보자님의 어떤 마지막 메시지를 좀 그 강렬하게 청년으로, 네, 연을 이행시. 연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연은 그래서 연도 되고 연도 지금 되고. 얼굴 표정이 지금 굳으신 거 보니까 지금 하시는 중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드리는 거는 생각하시라고 좀 시간을 벌어드리는 거예요. 준비가 되시면 뭐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면 도전! 도전! 네,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하셨습니다. 청! 청년들이여 연! 연대하자. 와! 네. 연대에서 네. 후보님을 밀어달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오늘 정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거든 이 공약이라는 게 참 재미없고 딱딱한 건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셨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프로그램을 쭉 지켜보신 세종 시민들께서도 오늘 출연하신 조상우 예비 후보의 생각들을 좀 많이 알 수 있게 되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본인들의 생각들과 표심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또한 기대해 봅니다. 저희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선거구의 다른 후보자들을 모시고 이 대담하는 시간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